꽃 주모에게 흑심 품다 개망신당한 중 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에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의 뒤에는 제법 큰 산 하나가 있었고 그 산 밑에는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늙은 중과 젊은 중 둘이 있었습니다. 젊은 중은 암자에서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탁발을 자주 다녔습니다. 젊은 중이 탁발을 다닐 때 항상 지나야 하는 길을 따라 동구 밖에 이르면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모는 청상과부의 그 인물 또한 아주 참 절묘하게 아름다워 오가는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과부에게 정을 품은 것은 젊은 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불도를 닦는다는 중으로서 과부를 향한 욕심을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하여 은근히 속으로 사귈 뿐이었습니다. 젊은 중은 날마다 탁발을 다녔는데 사람들이 곡식을 나눠주면 겉곡과 알곡을 각각 다른 전대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랬다가 주막을 지날 때 알곡은 젊은 과부에게 쏟아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과부에게 공양을 올리는 격이었습니다. 젊은 과부도 중의 이런 행동을 처음에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주는 거겠거니 하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나 언제나로 바뀌니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저 중이 내게 딴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 그런 거라면 중을 떼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는 무더운 5, 6월 삼복이었습니다. 그날도 중이 탁발을 해온 알곡을 바가지에 쏟아주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과부는 중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과히 바쁘지 않으면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중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과부에게 치성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 듣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산에 올라가는데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도 않게 나는 듯이 절에 도착했습니다. 허둥지둥 바랑을 벗어서 되는 대로 집어던지고 절방에 누워서 해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해가 지자마자 저녁 공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주막에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젊은 과부는 중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좀 쉬어가세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중이 과부를 따라 방에 들어와 보니 그날따라서 술밥을 쪘는지 뭘 했는지 방은 후끈후끈 달궈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 한편엔 큼지막한 질그릇에 보리 꺼끄럭을 담아놓고 모깃불을 놓았는데 거기서 피어나는 연기에 방이 자욱했습니다. 방은 덥고 아주 연기가 꽉 끼어 있었으나 중에게는 머뭇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여름밤은 짧으니까요. 어서 시작해야지요. 중은 옷을 훌훌 벗어서 횃대에다 걸고 홀딱 벗은 후 혼잎을 하나를 덮고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젊은 과부가 막 치마끈을 풀려고 하는 참에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아무개네 자나?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찾아왔단 말입니까? 젊은 과부가 깜짝 놀라는 척하며 치마끈을 다시 추스르며 밖을 내다보니 낮에 이미 말을 맞춰 놓았던 마을 늙은 과부가 제때에 맞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한 발이나 되는 긴 장죽을 뻐끔뻐끔 피워대며 날은 덥고 모기는 윙윙대는데 잠은 안 오고 가만히 생각하니 과부 소름은 과부가 안다고 자네라도 위로하려고 내가 나왔네.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마당에는 모기가 심하네. 방에 모기불 났지? 하면서 늙은 과부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자욱한 모깃불 연기 덕분에 아랫목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누워있는 중의 모습은 못 본 듯했습니다. 아니, 못 본 척했습니다. 늙은 과부가 방에 자리 잡고 앉아서 청상과부 되고서 겪은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는데 얘기가 끝이 안 보였습니다. 게다가 담배는 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연신 뻐끔대는 담배 연기에
모깃불 연기에 삼복더위까지. 늙은 과부가 곧 가겠거니 하고 혼이불 속에 숨어있던 중은 이제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중은 에라 모르겠다, 숨이라도 쉬어야겠다 하고는 빡빡 깎은 머리를 자라모가지 내밀듯이 혼입을 밖으로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나마 코로 들어오는 방공기가 혼이불 속 공기보다는 훨씬 시원했습니다.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때마침 늙은 과부가 뜨겁게 달궈진 담뱃대를 중의 머리에 떡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중의 머리가 혼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혼이불 속에서 또 잠깐 있자니 이거 참 덥고 담뱃대에 대어 머리는 따갑고 답답하니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중은 다시 목을 길게 빼서 혼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늙은 과부가 다 탄 담뱃대를 중의 머리에다 턱턱 터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중은 어쩔 수 없이 홀딱 벗은 채로 혼이불을 걷어차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 늙은 과부가 깜짝 놀라며 아이코, 이게 웬일이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쳐나오긴 했으나 옷이라도 입었으면 절로 돌아가기라도 할 텐데 홀딱 벗은 중이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저 앞에 연자방앗간이 보였습니다. 일단 연자방앗간에 가서 한숨 돌리며 앉아 있으니 그나마 좀 선선하니 이제 좀 살만했습니다. 홀딱 벗고 앉아 있으니 주막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 나왔을 망정 정말 시원하니 좋았습니다. 중은 연자방앗간에서 쉬면서 늙은 과부가 주막에서 나오면 다시 주막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면서 도무지 늙은 과부는 주막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부엌에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부와의 하룻밤은 고사하고 옷이나 좀 챙겨서 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늙은 과부는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앗간 안으로 젊은 부인 하나가 조그만 남자애 하나를 데리고 보리를 찌우러 들어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던 벌거벗은 중은 대들보 위로 서둘러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젊은 부인은 방아를 찍고 어린 녀석이 혼자 앉아 놀다가 천장을 쳐다보니 방앗간 대들보에 웬 홍시가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홍시감 좀 보라며 대들보를 가리켰습니다. 부인이 천장을 올려다보니 새벽부터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길래 어떤 놈 하나가 벌거벗고 방앗간 대들보 위에 올라앉아서 아래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쪼그려 앉아 있는데 다리 사이에 벌겋게 늘어진 불알이 홍시감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생각하니 참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5, 6월에 홍시감이 어디 있냐며 괜히 애를 핀잔 주었습니다. 부인은 얼른 방아를 찍고 방앗간을 나가려고 다리에 더 힘을 주어 연자방아를 밟았습니다. 어린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엄마, 정말 저게 홍시감 아니여? 아니여? 응? 아니여? 엄마, 머리 위에 저기 홍시감 아니여? 아니여? 하고 계속 엄마를 보채니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옛다, 홍시감. 하면서 손을 쭉 뻗어 홍시감 따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들보에 앉아서 옴짝달싹 못하고 잔뜩 졸아있던 중은 여인의 홍시감 따는 척하는 손짓에 제 불알을 잡아당기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대들보 아래로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잘못 디뎠는지 바닥을 한 바퀴 구르고 말았습니다. 중은 아무렇지 않은 듯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자방앗간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훤히 밝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엉금엉금 기다시피 납작 엎드려서 힐끗힐끗 주변을 살피면서 근처에 있는 보리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밭에 숨어 마을의 동정을 살펴보니 옆구리에 동이를 끼고 샘으로 물 길러가는 안악들, 들일 나가는 사람, 어딘가로 일찌감치 길 떠나는 사람 등 마을길에는 왕래하는 이가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의 부잣집 큰 머슴 하나가 날 더워지기 전에 보리 한 짐을 베어가기 위해 아침 일찍 젖머슴을 데리고 보리밭에 나왔습니다. 큰 머슴은 지게를 받쳐놓고서 보리를 베는데 어린 젖머슴 녀석은 보리는 안 베고 괜히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보리꼴 사이 저만큼 떨어진 곳에 노루 한 마리가 엉거주춤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노르봐요. 뭐? 노루? 어디에? 이제는 머슴둘이서 작대기를 빼들고 노루 몰이를 한다고 양쪽에서 벌거벗은 중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이 생각하니 참 고단해도 이렇게 고단한 하루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리밭에서도 쫓겨난 중은 할 수 없이 산으로 해서 겨우 기어서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암자로 올라갔으나 정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암자 뒤쪽 울타리에 있는 개구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때마침 암자의 늙은 중은 전날 저녁부터 보이지 않는 젊은 중 대신 아침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구멍으로 뭔가가 쑥 들어오자 눈이 침침한 늙은 스님은 깜짝 놀라며 에이 저 똥개 하면서 쌀뜨물을 쭉 끼얹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제 방으로 겨우 돌아온 젊은 중은 벽에 기대앉아 늙은 과부 아주머니도 그렇지. 중대가리 몰라보고 재떨이를 몰라보나? 또 마을 젊은 아주머니도 그렇지. 중일 불알 몰라보고 홍시감을 몰라보나? 큰 스님도 그렇지. 중대가리 몰라보고 개대가리를 몰라보나? 하고 탄식을 하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어제 새벽에 연자방앗간에서 목격된 벌거벗은 민머리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젊은 중이 탁발을 다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민머리라고는 늙은 중과 젊은 중 둘 뿐이었으니까요. 무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젊은 중은 탁발 다니는 걸 그만두고 곧바로 암자에 올라왔습니다. 절방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처지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린 것이 이 모든 일의 화근이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탁발은 반드시 나가야겠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어찌 견딜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중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도피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부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견디면 이 시련 또한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 중은 이날의 교훈을 바탕으로 불도에 더 큰 정진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